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리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필기아츠 가면라이더 류키 서바이브 앤 드래그렌저 세트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 좀비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보기 앞서서 박스 아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박스 아트가 가로로 굉장히 깁니다. 원래 드래그렌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드래그렌저의 길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길게, 가로로 길게 나와 있는 박스 아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미지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는 마스크드 라이더 류키 서바이브 앤 드래그렌저 세트라고 이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래그렌저라는 그 하나의 제품 덕분에 이렇게 박스의 볼륨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박스의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렌저 바이크 모드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을 보게 되면은 신지가 이제 방향하는 곳으로 드래그렌저가 돌격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의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드래그렌저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고요. 그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류키가 이렇게 드래그렌저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액션 포즈가 그려져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포즈가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이 포즈가 아마도 극장판에서 나왔던 그거 같은데, 이게 아마 류가와 마지막 전투를 끝내고서 렌과 함께 서바이브로 변신해서 레이드라군 무리에게 달려갈 때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인상 깊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재현을 시켜주는군요. 대신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려 드래그렌저를 지탱하기 위해서 액션 베이스가 근 3개 정도가 쓰였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그 옆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리가 깨진 모습으로 하여금 다양한 류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널 벤트라던가 아니면 서바이브, 어드벤트, 그리고 밑에 쪽에는 드래그렌저 바이크 모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파이널 벤트의 이미지를 구현화시키고 있는데, 저 화염구의 이펙트는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구현할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박스 아트까지 살펴봤으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피규어는 역시 류키 서바이브겠죠. 류키 서바이브, 이렇게 또 SH 피규어처럼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멋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리뷰를 했었던 20주년 재판본 가면라이더 류키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류키를 보시게 되면은 전신이 붉은색이었던 반면 서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의 바탕색을 통해서 붉은색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색이 들어가게 되면서 훨씬 더 고급진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강화를 거쳤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화를 거치게 되면서 드래그 바이저는 드래그 바이저 트바이로 강화가 되었고요. 기존의 류키 같은 경우에는 덱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던 반면 서바이브로 강화된 류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의 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류키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 전체가 조금 맹한 느낌과 함께 실버톤의 차분한 느낌을 보여주었던 반면 류키 서바이브의 상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의 강력한 용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검은색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팔목 장갑이 금색과 붉은색의 조합을 통해서 훨씬 더 세련되게 변경되었고, 손등의 장갑까지 붉은색으로 변경되면서 확실하게 색반전이 됐다는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붉은색과 금색 그리고 검은색의 좌우 반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본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해가면서 외형을 살펴봤는데 확실하게 서바이브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갑주 부분과 얼굴 장갑 그리고 각 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금색 토장 부분들이 아주 크게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류키 서바이브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드래그렌저를 살펴봐야겠죠. 드래그렌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바이크 모드일 때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보이시듯이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오토바이가 됐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면라이더 시리즈상 이렇게 독특한 바이크도 또 없다 싶을 만큼 그만큼 유니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드래그렌저 바이크 모드가 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얼굴에서부터 꼬리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30cm 정도 이상의 크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만큼 거대한 제품인 만큼 디테일 부분이라던가 도색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얼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바이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저가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본래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용의 수염 부분입니다. 수염 부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연질 파츠로 구현해줄 법하지만 여기서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수염 부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한 방에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역시 바이크의 바퀴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고무 패킹을 통해서 확실하게 타이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또 디테일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뭐랄까 날렵한 옆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바이크의 몸체가 되는 중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의 기다란 몸이 접히고 접혀서 몸통 부분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몬스터 모드로 변화했을 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열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볼 특징 기믹 시간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뒤쪽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토퍼가 달려 있기도 하고 바퀴까지 확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허벅지 장갑 뒤쪽에는 이렇게 배기구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의 모습을 확실하게 구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접혀있는 뒷발의 모습까지 귀엽기도 하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꼬리와 함께 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서바이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꼬리 부분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트 부분은 어떨까요? 시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정되는 핀 같은 부분이 없는 매끄러운 좌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토바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듯 핸들 그립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 용이 거대한 바이크로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크 모드 때도 정말 한 볼륨감 하지만 이것이 몬스터로 변화했을 때 그 위압감이 엄청나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외형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류우키가 사용하고 있는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은 이렇게 드래그 렌저의 얼굴의 형태를 하고 있는 드래그 바이저 스바이라는 권총용 형태의 무장을 사용합니다. 드래그 바이저 스바이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브 카드를 이렇게 입 쪽을 벌려서 내부에 있는 슬롯 카드에 장전을 시키는 것으로 서바이브로 변신할 수 있게 했고요. 뒤쪽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는 것으로 또 다른 카드들을 슬롯인 할 수 있는 슬롯 부분이 재현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작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논다라는 맛이 쏠쏠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주년 류우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들이 부속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신 영상 옆부분에 이미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 바이저 스바이의 슬롯인을 해서 어떤 무장이 나온가 하면은 서바이브로 진화하게 되면서 아예 소드 벤트가 드래그 바이저 스바이에 수납되어 있는 칼날 부분이 전개되어 나온다는 점이죠. 대신 이제 이 검신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길게 조형되어 있는 드래그 블레이드의 파츠를 사용해서 훨씬 더 긴 형태로 조연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꽤나 신경 써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칭찬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그 바이저 스바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은 수납 기믹이 있습니다. 수납 기믹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으로 돌려서 이쪽에 있는 은색 파츠를 이런 식으로 떼내 주시고요. V버클 왼편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 뒤에 따로 부속되어 있는 볼 조인트용 파츠로 교환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각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수납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손에 쥐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납을 시켜서 따로 보관하는 형태도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가동률을 살펴볼까 합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돌아갈 수는 없게끔 되어 있지만 강제적으로 움직이면 크게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프로포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가동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충분히 숙여줄 수 있고요. 위쪽으로도 크게 들어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가동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앞에 있는 장갑이 어떤 구조로 가동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장갑과 연결되어 있는 이 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볼관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동해도 되고 아래로 가동을 시켜도 되고 이리저리 가동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어깨 가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깨를 가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가동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SH 필기아츠가 가져가는 기본적인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부에는 또 하나의 관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뚝 자체가 가동을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뻑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이중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로 해서 충분히 총을 쥐어줄 수 있는 모습을 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파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동일하게 위아래로 가동시켜줄 수 있는 조인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볼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 회전까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과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원작 작중 내에서 류키 서바이버의 격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동이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류키와 비슷한 형태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최대한으로 벌려진다 하면은 45도 각도가 최선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거의 90도에 가까운 형태로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뒤쪽으로는 살짝 비틀어 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50도는 조금 더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접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류키와 동일한 파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동, 위쪽으로 가동,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나쁘지 않은 발목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꿈치도 이렇게 가동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특징 기믹 및 추가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류키 서바이브에 부속되는 손파츠는 이렇게 드래그렌저 트바이를 줄 수 있는 손파츠 하나와 손을 불끈 쥐고 있는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고 있는 손파츠 한 세트와 손가락을 모으고 있는 편손 한 세트, 그리고 무장 및 바이크를 잡을 수 있는 손파츠 한 세트와 그리고 다른 손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파츠 한 세트가 부속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바이저 트바이의 뒤쪽 슬롯을 잡아당길 수 있는 손파츠 하나가 부속이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줄 수 있게 하는 손파츠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판 류키에도 드래그 바이저 트바이를 착용시킬 수 있는 손파츠 하나가 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의 서바이브를 꽂을 수 있는 손가락 파츠가 따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서비스가 정말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투명한 베이스가 아닌 류키 서바이브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특제 베이스가 부속됩니다. 마스크드 라이더 류키 서바이브라는 이름과 함께 거대한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챙겨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래그렌저 바이크 모드를 몬스터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시퀀스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례차례 차근차근 변신을 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시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뒤쪽에 있는 걸스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잠겨 있는 이 손파츠를 이런 식으로 빼주도록 합시다. 네, 분리를 시켜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드래그렌저의 손이 개방되게 되고요. 손가락도 이렇게 가동이 되니까 최대한 넓게 펼쳐서 용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표형을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손톱이 완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상체와 하체를 잡고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다란 드래그 렌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바퀴를 몸속 내부로 넣어줘야겠죠. 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통 안쪽에 이렇게 파츠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츠 내부로 바퀴를 쑥 하고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검은색 파츠가 아래로 내려오게끔 걸쇠를 막아주시고 내부에 접혀 있었던 붉은색 파츠를 밖으로 빼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리시고 캡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 하는 소리와 함께 바이크 앞부분이 확실하게 없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부에 와서 이 앞에 있는 핸들 부분을 살짝 뒤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시트 부분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쪽 바깥쪽에 있는 파츠를 뒤로 밀어주시게 되면은 안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가리개 파츠를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시트는 사라지고 용의 비늘이 나타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부분도 발톱을 이렇게 살짝 펴주시면 되겠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반신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세우고 허리를 고추 세워준 다음에 거대해진 드래그 렌저의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고서 어깨 장갑 부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조금 더 늘려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바이저를 이런 식으로 잡고 뒤쪽으로 쭉 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눈이 나오게 되면서 입을 마지막으로 촥 하고 벌려주게 되면은 드래그 렌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크기의 드래그 렌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하반신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뭐랄까 용으로의 채통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위쪽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와, 이걸 이렇게 쓴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그 렌저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레더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장갑이 끼워지고 날카로운 뿔들이 조금 더 거대해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층 더 사나운 용으로 변해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상 류키 서바이브보다 이 드래그 렌저를 보는 맛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광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번쩍번쩍한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서 자립을 한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크게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죠.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가동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가동도 존재하고 그리고 손목 가동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반신의 가동률 자체는 꽤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형태도 좋겠지만 쭉 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존의 드래그 레더와 같이 동양의 용처럼도 표현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전부 다 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길고 거대하기 때문에 팔을 쭉 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은근히 또 리뷰어로서 좋은 느낌이에요. 은근히 또 이렇게 거대한 것을 또 언제 만져봤나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몸통 부위는 이렇게 가동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가동 그리고 2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용처럼 이렇게 비틀어서 난다라는 느낌까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지금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강 좀비님께서 맡겨주신 SH 필게츠 가면라이더 류키 서바이브 앤 드래그 렌저 세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메인은 분명 류키 서바이브가 맞을 것인데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래그 렌저의 눈이 확 꽂혀버리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드래그 렌저의 존재감이 엄청난 게 사실이고 류키라는 작품에서 빠지면 안 될 개양 몬스터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 피규어 제품에서도 그 모습을 여실없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마지막 엔딩을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진짜 둘 다 사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